지금도 5시에 일어나니? 지금도 비슷해. 크게 다르지 않아. 나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어가지고 일찍 일어나. 왜냐면 늦게 일어나서 하루를 늦게 시작하는 게 좀 아까워. 나는 그런 스타일이야. 저는 생각보다 아까운 삶을 살고 있었나 봐요, 여러분. 네. 아니야. 그러면은 너가 생각했을 때 중학교 1, 2, 3학년 있잖아. 보통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중학교 3학년이잖아. 그치. 중학교 3학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? 나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. 그 이유가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되기 바로 직전이잖아. 그래서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공부가 많이 어려워지고 사실 1학년 때 보는 첫 시험이 그냥 바로 내신 성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맞지. 냉정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때 공부 시작하면 조금 늦거든.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을 활용해서 1, 2학년 때 내가 부족한 게 있었으면 보충하고 부족한 걸 확실하게 채우고 가는 그 시기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특히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겨울방학. 제일 중요하지. 아, 제일 중요해. 그 3달을 가끔씩 이렇게 흘려보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 시간은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. 맞아.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에 왔어. 그리고 고등학교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전교 1등을 했어.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한 거야? 학기 예습을 조금 하긴 했어. EBS 강의 들으면서 뭐 과하게 막 1년치 다 하고 이런 건 아니고 보통은 한두 달 정도 예습을 했고 뭐 많으면은 그냥 한 학기 정도 예습을 했어. 그래서 그렇게 예습하고 학기가 시작되면 5시 정도에 일어나서 7시 반까지 아침 공부를 했어. 왜냐면 내가 아침형 인간이거든. 아, 밤에 일찍 자고? 맞아. 2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씻고 아침 먹고 학교 가서 이제 학교 등굣길에도 나는 공부를 했어. 내가 자투리 시간을 진짜 많이 활용했다고 했잖아. 뭐 등굣길, 점심시간, 뭐 급식 받으러 갈 때, 뭐 아니면 쉬는 시간 이럴 때 늘 뭔가 손에 단어장이든 뭐 프린트든 뭔가를 들고 공부를 했어. 수학 공식이나 뭐 영어 단어 이런 거는 바로바로 자주 보면 잘 외워지잖아. 그래서 그런 걸로 자투리 시간에 공부하고 이제 학교 끝나면 봉사 다녀왔다가 같이 교대 준비하는 친구랑 학교에 다시 돌아와서 10시까지 공부를 했어.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정도 더 공부하고 12시 정도면 잤던 것 같아. 12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났다고? 내가 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. 오히려 7시간 잤다가 뭐 다음날은 뭐 3시간 자고 8시간 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피곤하고 맞아요. 꾸준히 어떤 일정 맞지. 시간을 자면 그게 진짜 피로감이 덜해. 5시간은 참 신기하고. 근데 뭐 빨리 끝낼 때는 6시간 자기도 하고 그랬어. 너가 자투리 시간에 공부한다라는 마음가짐은 뭐였어? 난 진짜 다른 애들 그냥 등굣길에 핸드폰 하는데 나는 영어 단어도 외워야 되고 쉬는 시간에도 못 쉬고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이 공부법은 별로가 되는 것 같아. 나는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날려버리는 시간 모아가지고 나는 이 시간에 공부 다 끝내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뿌듯했고 실제로도 친구들이 뭐 약간 하루 딱 날 잡아가지고 막 10시간 동안 공부한 거를 나는 등하굣길에 싹 다 외운 적도 있었거든. 그렇지. 그러니까 훨씬 시간 절약을 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한 느낌이라 되게 좋았어. 그러면 그 자투리 시간 공부를 할 때 사실은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수학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. 그렇지. 그러다 보니까 너가 어떤 것들을 담아 넣고 아니면 그 자투리 시간에 어떤 과목 같은 걸 공부했는지 좀 궁금하거든. 사회나 과학처럼 암기 과목 있잖아. 그런 과목들 개념 프린트 들고 다니면서 공부했었고 뭐 영단어도 이제 계속 수시로 보면서 공부했었고 또 수학 공식 같은 거 있잖아. 암기해야 되는 거. 그런 거 공부하고 국어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개념이 진짜 중요하잖아. 맞지. 그러니까 어떤 개념 키워드 하나 띄워놓고 내가 이게 뭔지 설명할 수 있게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공부했었어. 보고서 바로바로 머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. 맞아. 오랜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공부했다라는 거. 그게 너한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? 공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 거? 우리가 생각보다 공부 시간을 딱 잡아놓고 과학만 10번 보고 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. 맞아. 근데 내가 과학을 오늘 한 번만 보면 열흘이 지났을 때 10번을 본 거거든? 그러니까 이 힘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. 자연스럽게 매일 복습이 된다는 거. 그래서 복습 효과가 진짜 뛰어난 것 같아. 맞아. 월요일날 과학을 10번 보고 일요일날 그거 시험을 보면 성적이 잘 안 나오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아. 매일매일 과학을 한 번씩 보고 일요일날 시험을 보면 당연히 후자가 더 성적이 잘 나올 것처럼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참 어렵지만 잘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. 사실은 어느 정도였냐면 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암기 과목 같은 거는 시험 일주일 전에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었어. 뭐?
왜냐면 가장 많이 해야 나는 될 텐데. 매일매일 이렇게 배운 걸 그날 바로바로 자투리 시간에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어서 이미 몇십 번을 복습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부할 게 없어서 그때는 그냥 돌리고 친구들이 이제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오히려 시험 기간이 조금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시험 보기 전에 몇 과목은 몇 회독을 해야 되나요? 그래 맞아. 여기는 몇십 회독을 하셨답니다. 그게 매일매일 꾸준히의 큰 힘이죠. 사실 대부분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썼나를 살펴보면 날려버린 시간들이 진짜 많거든. 맞아. 근데 나는 그 시간들을 모아서 되게 효율적으로 쓴 거니까 뿌듯함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야. 그러고 바로 자는 것도 아니고 시간 남으면 쉴 수도 있으니까. 그렇지.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고등학교 때가 별로 안 힘들었을 것 같아. 크게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편은 아니었고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 스트레스는 진짜 아예 안 느껴봤었어. 약간 성적에 대한 부담감 있잖아. 1학기 때 맞아. 1.0을 받았으니까 2학기 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. 사실 이건 내가 약간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나는 시험이 그렇게 두렵진 않았어. 왜냐면 그냥 내가 이 정도 공부했는데 그래도 모르는 게 나오나 보다 약간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공부한 걸 조금 확인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는 없었는데 주위에서 자꾸 또 1.0, 1.0 전교 1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담이 안 되진 않더라고. 맞지.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사실 부담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. 그때 학원하고 과외 도움을 아예 안 받았다는 거지. 내신 공부할 때는 진짜 한 번도 안 다녀봤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1월에 수능 영어 학원을 한 달 정도 다녀본 적이 있거든. 내가 그냥 영어 과목을 좀 더 이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서 아예 안정되게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냥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서 독해 위주로 수업이 진행됐어. 기출문제로. 그래서 나는 그냥 혼자 계속 하는 게 내 루틴에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수능까지는 혼자 공부를 했어.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참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잘 잡힌 건 내가 처음 보는 케이스인 것 같아. 너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 자기주도 학습의 습관은 언제 잡혔다고 생각해? 일단은 나는 학교 끝나면 그냥 아무것도 일정이 없었던 때는 없었어. 그러니까 뭐 항상 방과 후 수업이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도서관을 가서 공부를 조금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래도 하루에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은 정해놨었거든. 근데 이게 방과 후 뭐 한두 시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학교 끝나고 내가 한두 시간 공부하는 거는 습관이 된 거기 때문에 내가 매일마다 조금씩은 공부를 한다. 이게 좀 습관으로 잡혔던 것 같아. 그러면 그 내가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한테 혹시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약간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수 있을까? 나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기적의 계산법을 매일마다 풀게 하셨거든. 근데 이게 막 안 풀면 혼나고 막 검사하시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매일마다 풀 수 있는 연산교재를 준비해 주셔서 나는 그걸 매일 풀었어. 근데 그게 뭐 진짜 1분도 안 걸릴 때도 있고 5분 정도 걸릴 때도 있어서 사실 진짜 별거 아니잖아. 그렇지, 금방 할 수 있지. 근데 이런 문제를 사실 매일 푸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가 그렇지. 보더라고. 그래서 생각보다 막 일주일 동안 공부 안 하다가 시험 직전에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진짜 짧은 시간이라도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던 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.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5시나 5시 반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지. 일찍 중학생 때부터?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. 초등학교 그러니까 때부터? 이게 매일이 아침 5시에 아니라 일어났다고? 5시나 5시 반 이쯤에 좀 일찍 일어나서 등산을 가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아니면 엄마 요리 준비하시는 걸 돕든 뭔가를 하면 500원씩 용돈을 주셨어. 근데 그때는 컵떡볶이가 100원, 200원 하던 그 맞지, 시절이었기 맞지. 때문에 그래서 꽤 뭔가 쏠쏠하게 간식을 먹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. 그래서 이게 조금 재밌고 뿌듯하기도 해서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했던 게 내가 여태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루틴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. 그러면 궁금한 게 이건 그냥 사담인데 지금도 5시에 일어나니? 지금도 비슷해. 크게 다르지 않아. 나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어가지고 일찍 일어나. 왜냐면 늦게 일어나서 하루를 늦게 시작하는 게 좀 아까워. 저는 생각보다 아까운 삶을 살고 있었나 봐요, 여러분. 네. 이것도 참 궁금한데 5시에 일어나고 매일매일 도서관 가고 너의 삶에 공부 항상 껴있었던 거잖아. 그치. 근데 그러면 공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뭐 공부하다가 생기는 슬럼프나 이런 것도 있었을 거지 당연히. 있지. 당연히 있지. 힘든 날도 있고 어느 날은 나도 공부가 하기 싫고 그냥 막 누워있고 싶고 자고 싶고 이렇기도 해. 특히나 고3 때는 사실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. 불안하고. 그럴 때는 내가 공부만 계속하는 일상이 너무 지칠 때도 있는데 맞지. 내가 어떻게 좀 지치지 않고 잘 이겨낼
불편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내가 매일마다 해야 될 공부 계획을 세워놨었거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어놓고 내가 이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날 계획을 일찍 마칠 때도 있어. 그래서 진짜 빠를 때는 하교하면 이미 내가 할 일은 다 해 있거나 아니면 보통은 그냥 7, 8시 정도에 끝낼 때도 있거든. 그러면 보통은 막 밤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막 공부하잖아. 근데 나는 할 일이 끝났어. 그럼 무조건 놀았어. 고등학교 때도?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이랑 코너도 가고 친구 집 가서 놀기도 하고. 우와. 어쨌든 그러면 너가 할 일을 일찍 끝냈기 때문에 그렇지. 자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일찍 끝냈기 때문에 그 뒷시간에 잘 쉬고 뭐 이런저런 활동들도 하면서 스트레스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지. 그치. 그래서 오히려 쉬고 싶고 내가 오늘 조금 공부를 얼른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진짜 최대한 초반부터 열심히 해서 일찍 끝내고 맘 편히 놀았어. 아, 그런 거. 이런 방식도 괜찮아요, 여러분. 이게 저걸 어떻게 해? 미친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작이 어렵지. 주원이도 한번 하다 보고 점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서 이렇게 됐던 거니까. 근데 아침형 인간만 가능할 것 같아요, 제 맞아. 생각에. 자, 그러면 학교 공부는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어봤고,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봉사라던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기부 활동을 너가 챙겼을 거 아니야, 그치? 세특도 있을 거고 이런 비교과 활동 같은 거는 혹시 어떻게 관리했는지 듣고 싶어. 우선 독서는 내가 초등교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교육 관련 책들을 꾸준히 넣었고 초등교사는 전 과목을 가르치잖아. 알고 있어? 그치. 그래서 그 정도는 알아. 전 과목을 가르치는 게 초등교사기 때문에 진짜 거의 한 과목도 빠짐없이 그 세특에다가 과목별 독서를 넣었어. 아, 그러면은 모든 과목마다 하나씩 다 독서를 넣었다는. 그래서 내가 독서량이 전체적으로 막 이 친구는 당장 우리 학교에서 데려가야겠다 막 이 정도로 많진 않았는데 조금 강점이었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다양하게 독서를 했다는 거? 여러 과목, 여러 분야에 있는 맞아. 독서를 해봤다는 거. 혹시 몇 권 정도인지 기억해? 매년마다 한 15권씩은 넣었었거든? 근데 조금 많이 넣었던 해도 있어서 50권? 60권 정도였던 것 같은데? 많은 거 아니야? 많은가? 세특은 전혀 학생들이 사실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. 아, 학교에서 그런 걸 막았었구나, 맞아. 아예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직 뭔가 자율적으로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들이 세특을 적으실 때 주원이는 이런 거 했지? 라고 알 수 있게 정말 열심히 하는 거. 아, 눈에 계속 띄려고. 그치? 그래서 나는 수업 때 되게 선생님들 사이에서 유명했어. 진짜 선생님들 얼굴이 뚫어질 것 같다. 그런 친구들이 또 이쁘잖아. 선생님이 수업하시는데 열심히 들어주는 학생 있으면 얼마나 이뻐, 그치? 그리고 나는 이 공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학교 선생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업 그렇지. 때 정말 100%? 아니야, 한 110% 집중해가지고 들었던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내가 관련돼서 이제 책을 읽다가 뭔가 궁금한 내용이 있다 아니면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걸 더 찾아보고 싶어서 찾아봤어. 그럼 이제 그거 다시 질문하면서 저 이것도 찾아봤어요 하는 거 보여드리고 뭔가 흥미로운 주제 있었으면 그거 관련해서 혹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발표 준비해도 되냐 이렇게 여쭤보고 발표도 해보고. 그러니까 쌤이 안 시켰는데 너가 발표해봐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. 지 선생님께서 뭐 저 이거 했는데요 라고 말만 하시는 걸 듣고 적어주실 순 없으니까. 그렇지. 뭐 어떤 결과물이 있고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어야 그걸 써주실 수 있는 거니까. 맞아. 그래서 생기부를 나중에 봤을 때 너가 원하는 대로 잘 써주셨었니? 실제로도 잘 써주셨고 내가 실제로도 정말 많은 활동을 했어.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냥 중요한 거 위주로 적어주셨던 거예요. 그래서 학교 수업을 좀 열심히 듣고 선생님들 찾아가서 질문도 하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.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우리를 되게 도와주고 싶어 하시거든. 그렇지. 그러면 이제 드디어 주원이의 국영수 공부법을 들어볼 시간이 왔습니다. 국어부터 가볼게. 국어는 혹시 어떻게 공부했는지 너의 팁들을 쫙 풀어주면 돼. 국어 실력은 그러면 타고났다고 생각하니? 타고나지는 않은 것 같아. 타고났나?